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현재 공항에서 출국 귀국하기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할게요. This is anchovy. anchovy 하면 젓갈류고요. 원래 이게 저쪽 라틴 아메리카, 즉 멕시코 이쪽에 그 멸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염장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엔초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젓갈은 우리나라 고유 그 음식이기 때문에요. 젓갈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외국인이. 그래서 엔초비라고 고쳐준 거예요. 자, 그 다음 this is dry seafood죠. 자, 여러분 seafood 하게 되면 해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포라는 거는 물고기를, 즉 생선을 말려버린 거죠. 그래서 말리다 라는 단어를 동사죠. dry를 써요. dry가 건조시키다, 말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형용사로 말은 체형이 마른이 아니라 물기가 없는, 그 다음에 건조된 이라는 뜻이 있지만요. 얘가 동사가 돼요. 그래서 동사에다 ed를 붙이면 과거형도 되지만 과거 분사형을 써서 형용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건조시킨 내지는 말린 이렇게 되니까 말린 해산물이에요. 그게 어포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This is anchovy. This is dry seafood. this 다음에 is니까요. 연음시켜서 this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dried죠. 근데 D 발음은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더구나 뒤가 이렇게 seafood 해서 뭘로 나와요? 자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볼게요. These are seaweed. seaweed 하게 되면 이게 김이에요. I'm sorry. 자, weed 하면요. 이게 해초류 같은 아이들을 weed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할까? 그게 뭐 잔디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자, 그래서 그쵸, 잡초라는 뜻이에요. 잔디래. 잡초가 생각이 안 나서 잔디라는 뜻이가 잡초가 있어요. 근데 잡초는 잡초인데 들에 핀 잡초가 아니라 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초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해초라고 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잡초다. 그래서 seaweed 하게 되면 이게 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김입니다가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se are pottery ceramics죠. pottery 하게 되면 이게 도자기라는 명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ceramic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자기류 뭐 이런 아이들을 ceramic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pottery ceramics 하게 되면 이게 도자기류가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ese are seaweeds. These are pottery ceramics. 그 다음 볼게요. 우리 고추장. 이것도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잖아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양념이잖아요. 그래서 고추장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고추장 하면 또 외국인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 고추장은 뭐예요? 고체도 액체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체가 된다면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액체가 된다면 이렇게 어디에 이동을 시켰을 때 주르르륵 흘러야 돼요. 근데 고추장은 주르륵 흐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모양을 갖추고 있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죽 상태다라고 얘기하죠. 영어에서 그 반죽 상태를 페이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매운맛이 나잖아요. 고추는. 그래서 저쪽 멕시코의 양념 중에서 칠리 소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추장이랑은 달라요. 우리나라 고추장에는 설탕이 들어가긴 하지만 느껴지는 맛은 단맛은 없어요. 고추장에. 근데 칠리 소스는 맵기는 하지만 단맛이 있죠. 그래서
매콤달콤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칠리래서 거기에서 칠리를 따갖고 와서 칠리 페이스트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고추, 빨간 고추 쓰잖아요. 그래서 레드 칠리 페이스트 해서 고추장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이빈 페이스트예요. 된장은요, 콩으로 만들죠. 그래서 소이빈, 그 다음에 페이스트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This is red chili paste. This is soybean paste. 자, this가 is잖아요. s로 끝났잖아요. 근데 soybean이 s로 시작하죠. 그래서 앞에 s를 하지 마세요. This is soybean past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국수는 일정 시간이 걸려야지만 이게 푹 익혀지죠. 근데 라면은 보통 3분에서 4분 정도만 끓여주면 익혀지잖아요. 끓는 물에 상당히 빨리 되죠. 그래서 instant, 즉석의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these are instant noodles 하게 되면 이것들은 라면입니다. instant noodle 하면 이게 라면이 돼요. 자, 한약은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약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라는 Chinese에다 medicine을 넣어줄게요. 그래서 Chinese medicine 하면 한약이에요. 그래서 this is Chinese medicine. 그래서 이것은 한약입니다. 다 되시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hese are instant noodles. This is Chinese medicine. 자, 이제 또 새로운 상황으로 넘어갈게요. 기내에서예요. 자, 기내에서 우리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뭘로 선택하시겠어요? 라는 게 하죠. 그래서 Would you like chicken or fish? 그래서 치킨 하면 닭고기고 fish 하면 생선이니까 닭고기야 생선 중에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조 like 하면 뭐죠? 무엇을 원하다 라는 뜻으로 하고 싶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want와 비슷한 뜻이죠. 하지만 want보다는 정중한 표현이죠. 자, 이렇게 A와 B 중에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 A, B 중에 선택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자, 맨 처음에는 생선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I'll have the fish please 라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have는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그걸로 하겠다, 가지겠다, 취하겠다 라는 의미로 가지다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기내식이니까 먹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치킨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치킨이래. 생선으로 할게요. 라고 하죠. 뒤에 플리즈 붙여줬어요. 정중해요. 치킨 플리즈예요. 그럼 닭고기로 주세요. 원래 치킨 하면 반말이에요. 거기다 플리즈를 넣어서 닭고기로 주세요. 이 정도 되시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Would you like chicken or fish? I'll have the fish please. Chicken please. 여러분, 첫 번째 문장이 의문문이죠. 여러분, 의문문은 억양이 있어요. 영어에서는. 우리나라 영어이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문장 의문문인데 내려야 될까요? 올려야 될까요? 이게 5할이 들어갔기 때문에 선택 의문문이에요. 선택 의문문은 5할을 기준으로 내려주셔야 되니까 내려주셔야 돼. 근데 5할 전에는 일반 의문문이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ould 다음에 you니까 연음시켜서 would you 해주시면 되고요. 이 5할이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문장성문상 강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약화시켜서 어고요. 이거 접속사 앞에서 보통 끊는다고 하시는데요. 이 5할 앞이 A, B인데 A, B가 다 명사잖아요. 이거는 끊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문장은 짧은 편이라서 그러면 어로 약화를 시켰으니까 치킨어. 그럼 이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ould you like chicken or fish? 이렇게 될 거고요.
보통 I will의 줄임말 I'이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뒤에가 축약형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뒷단어를 용이하게 하시려면 I 묵음처럼 약화를 시키세요. 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I like fish please. 생선으로 주세요. 아까는 I'll have the fish please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would like을 그냥 써버릴게요. 뭐뭐 하고 싶다. 생선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please를 붙였어요. 정중한 표현에 다시 정중한 표현. I'll have the beef please. 자, beef는 쇠고기죠. 그래서 쇠고기를 주세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I like fish please. I'll have the beef please. 자, 아까 닭고기와 생선 어떤 거로 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세 번째 문장 Would you like chicken or fish? 라고 했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진짜 요점만 넣어갖고 chicken or fish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닭고기와 생선. 그래서 which를 넣어줘요. 그래서 Which would you like chicken or fish? 그럼 결론적으로 세 가지 문장이 다 닭고기와 생선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는 문장인데 다르죠. 어감이 어떻게? 첫 번째 문장은 진짜 반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라는 which를 넣어준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장 중에 어떤 게 제일 정중할까요? 그렇죠. which가 들어간. 길게 말하면 길게 말할수록 제가 정중한 표현이라고 해서 두 번째 문장이 제일 정중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기내식과 관련돼서 아이들의 기내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살 미만에 영유아는 영아식인 infant meal이라고 하고요. 이유식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밥을 먹기 전에 전 단계로 이유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toddler meal이라고 하고요. 2살에서 12살까지 아동식은 child meal이라고 합니다. infant 하면 젖먹이라는 뜻이고요. toddler 하게 되면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는 한데 아직 기저귀는 못 대고 그런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입는 옷이요. 위아래를 띄워놓기보다는 위아래를 붙여놓은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기저귀를 차고 그러려면 위아래를 떨어놓으면 기저귀를 그러니까 채우기는 가라 하고 그런 건 편한데 아이가 자칫하면 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붙은 옷을 입혀요. 그런데 보면 밑에가 그 기저귀 가는 부분, 즉 우리가 말하는 그 가랭이라고 하죠. 허벅지와 허벅지 사이를 뚝딱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뜯으면 기저귀를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긴 위서부터 쫙 붙은 옷을 토를러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닭고기와 생선 중 어떤 걸로 드릴까요를 영어의 표현으로 하시는데 교재에서 배운 거 모두 써주시는 거예요. 한 문장이 아니에요. 자, 배우신 거 모두 써주셔야 되고요. 요번에는 퀴즈 문제 쓰시려면 오래 쓰셔야 돼. 많이 쓰셔야 돼. 이거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오늘 투데이스 팁은 스텔스족이에요. 최근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에도 스텔스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위해 첨단 장치를 사용한 비행기를 의미하는 스텔스기에서 나온 신조어로 스텔스족은 야간에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자전거를 탄 사람을 뜻하는데 전조등이나 후미등 없이 달려 가로등이 없는 길에서는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워 돌발 사항을 야기시킨다. 요새는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해서 아파트 단지에도 불을 옛날처럼 밝게 비추지를 않아요. 근데 가로등이 없어서 좀 약간 이렇게 어두컴컴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불빛을 붙이고선 다녀야지만 보행하는 사람들이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등을 안 켜고 자전거를 몰기 때문에 안 보이죠. 어둠 속에서는. 그래서 부딪혀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스텔스 기기 자체가 이렇게 남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진 비행기를 스텔스기잖아요. 그래서 그 스텔스기에서 따와서 스텔스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해요. 여러분 야간에 자전거 운행하시려면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꼭 켜셔야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텔스족까지 여러분들과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